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얼마 전에 제 친구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당했대요. 진짜요? 이거 진짜 부자 부자들만 친구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친구 사귀어야 가까이 돼요. 둬야 돼요. 그런 친구 사귀어야 근데 돼요. 그 정도 아닌데. 아니에요? 네. 그 정도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이제 뭐 3년 만기, 5년 만기 펀드 ELS 같은 거 네네. 이런 거 한꺼번에 과세되는 경우에 2천만 원 살짝 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생기더라고요. 뭐 해외 ETF나 뭐 해외 펀드 같은 것들 투자할 때도 네. 그게 배당소득세, 매매차익 배당소득세 과세되는데 이게 작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막 급등했잖아요. 네. 그럼 작은 금액 가지고도 수익이 많이 나면 네. 종합과세 가는 경우가 생기죠. 좀 여하튼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다라는 돈을 거니까 벌었다는 얘기네. 아, 그건 부럽긴 하다. 축하해줘야 돼요. 아유, 그렇네요. 사실 그 친구처럼 네. 뭐 2천만 원 살짝 넘어가는 정도면은 뭐 큰 부담은 없을 수 살짝 있어요. 넘어간지 많이 넘어간지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살짝 넘어갔을 거예요. 네. 그런데 2021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이 네. 몇 %쯤 될까요? 최고 세율? 네. 한 50% 반? 아니에요? 네. 40%? 정답은 네. 45%고요. 45%.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4.5%까지 붙으면 49.5%예요. 와. 그러니까 거의 뭐 절반이라고 반이네요, 봐도 진짜로. 무방하죠. 네. 그러니까 아예 소득이 많으신 다른 소득이 많으신 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당하게 되면 네. 자기가 이자나 배당으로 번 돈의 또 절반 정도가 또 세금으로 나가는 게 와, 가능하다. 어마어마하다. 관리를 좀 하셔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세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많이 알아야 될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더 무서워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뭐예요? 세금이 늘어나면요. 여기에 따라서 건강보험료, 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가 맞다. 따라서 올라가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나는 그래도 한번 당하고 싶다. 그러니까요. 마침 오늘 그 네. 사연이 네네. 이 세금 관련된 사연이라고 제가 미리 들었거든요. 어떤 한번 사연일까요? 같이 확인해 보죠. 들어볼까요? 네. 자, 열어보고 오늘도 수많은 사연들 중에서 와, 예쁜 사연이 또 자, 왔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한번 사연을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이원호라고 합니다. 구해저 ETF 정주행하고 있습니다. 제 눈높이에 딱 맞춰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해부터 해외 ETF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국내 상장된 미국과 중국의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많이 투자하는데 지난해에는 꽤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제 실력이 뛰어나서 좋은 성과가 난 건 아닌 것 같고 다 코로나 이후 주가가 급등해서 그야말로 소 뒷발에 쥐잡은 격이죠. 여하튼 수익이 많이 나서 좋긴 한데 세금 때문에 살짝 걱정이 되더라고요. 해외 ETF에 투자해서 이익이 크게 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미 지난 일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앞으로 세금 걱정 덜 하면서 해외 ETF에 투자하고 싶은데 좋은 방법 없을까요? 이분 진짜 겸손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우리 방송을 열심히 맞아요, 해주신다고 맞아요. 하니까. 일단 박수부터. 훌륭한 감사드리고요. 분이셔, 훌륭한 분이셔. 네. 내가 왜 겸손하다 그랬냐 그러면 보통 우리 수익 조금만 나도 다 자기가 잘해가지고 맞아요. 또 자기 자랑하기 바쁜데 수익 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실력이 아니고 운이 좋아서 그랬다는 게 되게 자기를 낮추시는 게 이런 분들이 투자하시면 수익이 많이 나시죠. 이런 분들이 또 잘 되시죠. 그래서 이분의 좀 고민을 해결해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세금을 좀 덜 내면서 ETF 투자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주 좋은 솔루션이 있죠. 뭔가요? 이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사요? 이사? 이사는 회사의 이사. 이사님 아니면 네. 뭐 이사 간다. 그 ISA라는 네. 건데요. 그 ISA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세금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보통 ISA라고 하면 이제 맞는 계좌라고 좀 네네. 많이 알려진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ISA 계좌 안에서 예금도 할 수 있고 펀드도 할 수 있고 ETF도 할 수 있고 최근에 이제 상장 주식까지 투자할 수 있게끔 네네. 다양한 상품에다 투자할 수 있게끔 하는 데다가 거기 플러스 세제 혜택을 줘요. 우와. 거기 일정 기간 이상 운용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난 수익에 대해서 일단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요. 그거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혜택을 네. 줘서 아무리 이익이 많이 나더라도 종합과세는 하지 않게끔 장치를 해놓고 있어서 아까 그분 사연 같으면은 이런 계좌 안에서 투자를 하시면 딱이지, 딱. 우와. 딱. 안 할 근데 이유가 없는데요? 먼저 네. ISA가 무슨 뜻인지부터 좀 일단 무슨 철자로 만들어진 건지 네, 궁금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I는 네. 개인,
개인, 인디비주얼. 인디비주얼이고요. 인디비주얼, S는 세이빙, 세이빙, 그다음에 A는 어카운트예요. 어카운트. 예. 그래서 개인 저축 계좌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ETF 시간이니까 네. ETF를 말씀드리면은 이 ISA는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는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물론 이제 해외 상장된 ETF는 안 되니까 안 되고. 국내 상장된 ETF를 ISA 계좌를 통해서 투자하시면 세금 걱정을 싹 덜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여기서는 유리한 어떤 걸 담아야 되냐 그러면 뭐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되게 좋지만 국내 주식은 어차피 이 매매 차익 난 거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해외 주식에 투자한 ETF는 매매 차익이 나게 되면 네. 그 부분은 배당소득세로 과세를 하니까 아, 그런 해외에 상장된 해외 주식에다 투자하는 투자는? ETF를 여기 ISA 계좌에 담아서 관리를 하고 음. 투자를 하시면 세제 혜택을 좀 본격적으로 제대로 누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좀 비교를 해보면요. 내가 미국 펀드에 가입해서 예를 들면 네. 2,100만 원 수익을 냈고요. 네. 중국 펀드에 가입했는데 5천만 원 손실을 봤다. 이럴 수 있겠죠. 네, 네. 그러면 내 기분에는 나 해외 투자해서 ETF에서 2,900만 원 손실 봤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네. ISA로 하면은 네. 이것을 통산해줘요. 통산이란 건 뭐냐면 이제 과세관청에서는 네. 일반 펀드 손실 난 거는 신경 안 써줘요. 오. 그리고 너는 2,100만 원 벌었잖아 하면서 번 펀드에 대해서만 딱 과세를 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만들어 버려요. 근데 이 사람 실질적으로는 네. 2,900만 원 잃었잖아. 그럼에도 그런데 불구하고 종합과세 대상자니까 얼마나 갑자기- 억울하겠어요. 갑자기- 그렇네요. 친구분이 생각나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그런데 ISA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통산 네. 둘을 같이 계산을 해서 너는 플러스도 있지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손실 봤구나. 이걸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ISA는 보통 이제 비과세하고 분리과세 혜택만 많이 생각을 네. 하는데 금방 재희가 이야기했듯이 손익을 통산해 주는 기능들이 엄청난 큰 세제 혜택이 될 수 있어요. 오. 왜냐하면 ETF 거래하다 보면 샀다 팔았다 하잖아요. 네네. 같은 ETF도 샀다 팔았다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네. 여러 ETF를 같이 샀다 팔았다 하다 보면 어떤 건 음. 이익 나고 어떨 땐 손해 나고 음. 그걸 이제 통산해서 남는 것만 이익으로 본다 그러면 상당히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오. 그래서 이 손익 통산은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나 해외 ETF, 네. 해외 투자하는 ETF에 투자하시는 분이면 이 ISA 계좌를 좀 적극적으로 와. 활용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해야겠네요. 무조건. 그렇죠.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데 네. 이게 그 한도가 1년에 2천만 원, 최고 1억까지인데 그 대신 장점이 있어요. 뭐예요? 올해 내가 1,000만 원밖에 못했다. 네. 그럼 이게 넘어가요. 아. 2월 됩니다. 2월 돼, 2월. 그래서 음. 여기서 조금 생소한 단어들이 좀 나오죠. 네. 통산이 된다. 통산. 2월이 된다. 2월. 이런 것들은 좀 ISA 계좌에서 외워주셔야 될 내용입니다. 비과세 혜택이 아까 분리과세 혜택이 있다고 그랬는데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한 3년 정도 유지해야 네. 돼요. 그러니까 3년 정도 유지만 하면 그 이후에는 해지를 하더라도 만기가 안 돼서 해지하더라도 비과세나 분리과세 혜택은 다 볼 수 있으니까 3년은 유지해야 된다. 강제적 장기 투자. 강제적 무조건 3년은 투자하게 그렇죠, 만드네요. 그렇죠. 네, 그게 나름 또 장점이에요. 그게 어. 단점이 아니라. 3년 정도는 해야지 또 그럼. 목돈을 만들 그쵸, 수 그쵸. 있으니까 그 네. 정도는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자, 것 그럼 같아요. 이 좋은 IS 계좌인데 네. 해외에 상장된 ETF는 안 된다 그랬죠. 네. 네, 국내에 상장된 해외 투자 ETF는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레버리지 ETF 될까요? 안 될까요? 레버리지 예.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됩니다. 오, 돼요? 그럼 인버스 ETF 인부수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됩니다. 오. 그럼 마지막으로 원자재 ETF 언제쯤 되지 않을까요? 원래 알고 왔죠. 그냥 다 다 될 것 정답이에요. 같아요.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예. 제가 이걸 왜 물어봤는지 네. 내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뭐예요? 왜냐하면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이나 퇴직연금이나 네. IRP라는 이제 연금 계좌에서도 음.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 ETF를 연금 계좌에서는 뭐가 안 되냐 그러면 금방 말했던 레버리지 ETF 거래할 수 없어요. 그다음에 인버스 ETF도 거래할 수 없게끔 왜냐하면 연금이니까 좀 본격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에는 못하게끔 일단 제어 장치를 걸어둔 거가 있고 그다음에 원자재 ETF 같은 것도 퇴직연금에서는 투자 못하게끔 막아두고 있는데 이 ISA에서는 그런 것들도 투자할 수 있다라고
되겠다. 그러면 이제 내가 퇴직연금 계좌도 있고 ISA 계좌도 가지고 있고 네. 이렇다 그러면 어떻게 상품을 나눠서 투자할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아, 여러 계좌가 있을 수 네네네네. 있으니까 그래서 나한테 적합한 상품을 적합한 계좌에서 잘 투자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걸 알고 투자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연금 계좌보다는 ISA에서 ETF를 투자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ISA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통산을 해준다. 통산. 두 번째, 올해 다 못 채워도 2월이 2월에 가능하다. 한다. 세 번째, 레버리지, 여러 가지 다 된다. 인버스, 원자재 다 된다. 음. 그러니까 기본은 ISA를 깔아놓고 네. 그 위에 뭐 연금저축이나 음. IRP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전 조금 다른 생각이 있는데 네. 투자 상품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이제 ISA가 훨씬 뛰어난 거는 맞고 네. 투자 기간이 짧게 하면 3년 정도 이상만 하면 되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그렇게 선택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알아서 넣어주는 돈들이 있죠. 회사에서 넣어주는 네. 것들이요? 퇴직연금 중에서 DC형 퇴직연금은 1년 이상 일하면 그 계좌에서 회사가 한 달치 급여, 1년에 한 달치 급여 정도를 넣어주거든요. 네. 그럼 돈 들어와 있으니까 그걸 어디다 투자할지는 결정을 할 때는 아. 거기서는 또 ETF, 다양한 ETF에 또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으려고 우리가 또 가입하고 있는 연금저축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도 ETF 투자할 때는 그거는 이제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분 같으면 그 계좌를 이용해서 ETF 투자하시고 내가 뭐 3년이나 5년 단위로 단기에 목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아니면 단기간 운영할 상품이다. 3년, 5년을 단기라고 설명하기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투자에서는 한 3년, 5년 정도면 네. 그 정도 돼야지 어느 정도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간이니까 그 정도 운영할 거라고 하면 또 이런 ISA 계좌를 활용하는 거. 그래서 투자 기간도 살펴보고 상품의 다양성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가 ETF를 어느 계좌에서 거래하는 게 좋은지를 판단한다. 그래서 ETF를 고르기 전에 계좌 선택을 잘 해놓는 게 너무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상황에 맞게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원호님에게도 너무 명쾌한 해답이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원호님 그 감사합니다. 친구분도 한번 사연 보내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친구한테도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원호님 아닌데? 아, 비슷하면서도. 알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